네, 월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분석 1인자 이항용 위원님 만나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2거래일 연속 급등했습니다. 마감 상황 잠깐 짚고 갈까요? 네, 그 몇 가지 이제 경제 지표가 있었죠. 가장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분기 이제 GDP에 대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4분기 GDP가 2년 만에 최고 상승이 나왔고 기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저희 입장,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GDP 이렇게 계속 좋게 나오다 보니 당연히 분위기 좋겠고요. 개인 소비 지출도 하나 나왔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딱 예상 수준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GDP가 상승이 계속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의 뭐 인하 이런 가능성은 단기간에 없어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GDP 상승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의 적정한 수준에 나왔다라는 것도 긍정적이죠. 그런데다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라고 분리되건 어떻게 됐건 일단 최종적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정학적 위협이라든가 관세에 대한 우려, 새로운 관세에 대한 부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싸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정된 국면으로 들어보니까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모멘텀이 들연속 났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무시할 할 수 없는 것이 이번 실적 시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잠시 얘기 나오겠지만 인텔 같은 경우가 시간에서 상당히 조금 주가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무조건 훅 떨어지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실적 시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한 마이너스 0.4%, 실적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 3, 4%. 그만큼 실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그다음에 모두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적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경기, 이런 GDP, 이런 매크로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진영학적 위협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건 이틀째 올라가는 거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되었건 S&P 500 다우지수 이런 것들이 다시 사상치 효과에 초근접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올해 들어서 자주 말씀드린 거가 S&P 500 동일 지수 있지 않습니까? 예. 동일 평균으로 나누고 500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것들. 오늘 사상치 효과 들어갔습니다. 지금 동일 비중 S&P 500 지수인데 사상치 효과 같고요. 러셀 2000 있죠? 러셀 2000은 오늘도 또 다시 사상치 효과가 되면서 14일 연속으로 S&P 500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 되겠고요. 금가 같은 경우 앞서도 잠시 나왔고 골드만삭스도 목표 금값을 올해 5,400 올린다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 건 그들이 하는 얘기가 될 것 같고 핵심은 오늘 금 가격이 거의 장중에 4,940, 50 가면서 거의 예. 5,000달러에 그냥 바짝 붙었다가 조금 고점보다 내려갔지만 4,921달러입니다. 네네. 그만큼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장 굳이 걱정할 걸 찾으면 어딘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은 어제 한국 시장도 5,000포인트 찍고 갔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됐건 이런 건데 안에서 먼저 팔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단적으로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GDP 2년 만에 최고, 그리고 지표들 양호했고, 정말 금값이 이제 5,000달러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5,000비도 그렇고, 5,000달러 금도 그렇고, 숫자에 취하지 말고 좀 전략들 잘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반도체 공급 부족 심화, 증설은 망설이는 이유. 지금 전 세계 시장은 반도체가 주인공을 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모리 공급 계속 지금 부족 현상 언급되고 있고 역대급 수요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증설은 망설이고 있다? 그 네. 이유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용인 클러스터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생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오늘 얘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S&P 500에 갖고 있는 그런 반도체 업종의 그런 것들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코스피를 끌고 가는 두 개의 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시가총액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제로 그 두 개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로보틱스에 갖고 올라가는 거가 되겠고 방위산업 이런 게 있지만 결국은 누가 뭐래도 두 주식이 실적 바탕으로 끌고 가는 시장이거든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여러분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오늘은 이 말씀드리면 아마 대한민국 주식하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메모리 시장에 지금 얘기하는 거에 보면 계속 우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FO가 내가 이 업계에 25년, 30년인데 이렇게 수요가
커지고 공급을 못 찾아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얘기해놨는데 그걸 갖고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가 세대적 불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불일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요와 공급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AI가 촉발했다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 스토리지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 HBM을 통해서 그런 GPU 같은 거 생산해고서 하면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스토리지. 그래서 최근에는 뭐 샌디스크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들이 바로 데이터 스토리지까지 문을 내고 있고 최근에는 다시 전력 수요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큰 흐름 내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거가 엔비디아와 AMD가 분명히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그들이 계속해서 좋은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GPU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고 AMD도 공탐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걸 사용하다 보면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나고 기존 반도체 업체들은 HBM을 생산하다 보니 그 똑같은 라인에서 HBM 생산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존 메모리를 생산하는 라인에 대한 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생산 부족까지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천정부지로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도 어저께 혹시 젠순왕의 그 다보스 포럼에서 어저께 이미 저희가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저보다 앞선 코너에서 젠순왕이 제시한 얘기했지만 AI 투자는 버블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직도 수많은 국가에서 아직도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전력 수요, GPU 수요, 거기다 메모리 수요까지 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기록적인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앞으로 2년 후에 앞으로 2년 동안에 미익이 4배가 늘어날 것이란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이익이 4배 올라가는 것까지 반영이 덜 됐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도 사상체 효과를 가는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 결국 누가 1등, 2등, 3등 중요한 것이 아니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샌디스크나 같은 것들이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네, 데이터 스토리지 쪽. 네,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빨리 생산을 더 늘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는데. 예.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수요를 처해 있는 경우에는 웬만한 경우가 메모리 같은 경우를 3, 4개월, 길어야 6개월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3개월치 달러, 6개월치 달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경우에 보면 투자하려고 엄청난 자금 투자해서 2년, 3년치에 투자해서 대규모 투자하면 달랑 3개월, 6개월치를 갖고 주문을 하니까 그동안에 비싸질 거라고 생각해서 샀다가 투자했다가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기네가 엄청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가 2023년에 업계 공동으로 얘기하는 거가 2023년에 대악몽을 다시 꾸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반도체 부분이 2023년에 실제 엄청 안 좋아졌던 기억이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장기 계약을 해달라는 겁니다. 1년, 2년짜리. 근데 그것까지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눈높이가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공급을 더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는 확정하는 것은 아직 지연되고 있고 수요는 계속 폭발하니까 이런 메모리 가격이 여러분들 지상파 뉴스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폭발적으로 지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당연히 그거는 온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에 고공행진을 갖고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말씀드렸더니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에서 핵심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2년 동안에 이익이 4배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더. 네, 이익이 4배 늘어나는데 주가는 거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게 핵심 키워드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PR이 여전히 낮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 여전히 저평가라는 인식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응하시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됐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됐건 여러분들 기존에 갖고 있는 반도체 주식을 계속 갖고 가시는 게 맞다. 지금 현재는 나중에 언젠가 떨어지더라도 갖고 가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SOXX 같은 반도체 지수 ETF 국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갖고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오르는 이유 거꾸로 계속 올라가 봤네요.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의 폭등 또 그것의 그 올라가 본다면 지금은 팔 이유가 없다. 예. 그 가운데 또 다른 기술주들 오늘 두 가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AMD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긴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가가 거의 1년 만에 가장 긴 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멘텀에 점점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요? 네, 오늘 어저께가 7일 연속이었고 오늘도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럼 8일 연속. 8일 연속이죠. 물론 시간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시장을 갖고 있고 GPU 시장의 새로운 진출 이런 것들이 이미 기존의 제품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선문 주문이 다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엔비디아에는 약간 경쟁이 될 수 있겠지만 전순항도 얘기했다시피 시장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누가 몇 퍼센트 갖고 가고 10%, 20%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거에 대한 방점이 AMD에도 몰려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AMD가 갖고 있는 앞으로 추진하건 GPU 이런 것들이 이들의 예상치만큼 더 성공에는 좀 불발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시장의 관심은 온통 지금 당장의 실적. AMD도 2월 초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당장 이번 4분기의 실적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앞으로의 가이던스, 앞으로의 얼마만큼 투자를 더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계약이 얼마나 나타날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몰려있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있고 비관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AMD도 있고 엔비디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이런 반도체 위주, 특히 이런 메모리, 이런 GPU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을 놓는 순간 시장에서 이탈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텔입니다. 밸런스가 보도했습니다. 인텔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 물론 이게 좋게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주 주인공 종목 인텔, 오늘이 하이라이트 실적 발표 날인데 시간외에서 지금 조금 더 낙폭을 확대하고 있어요. 한 6, 7% 정도로 더. 네, 시간에서 한 60, 7%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매출이나 이번 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요. 가이던스가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하단 쪽인데요. 2026년 1분기 그리고 연간 모두 눈높이를 못 맞췄고 실망스러운 지표이 나왔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지금 올해 들어서 벌써 45% 정도에서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월가의 시각은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지금 인텔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오늘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눈높이를 못 맞췄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인텔에는 기본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당장의 수치보다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그리고 경제 사회적 영향이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인텔의 10% 주주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백악관이니까 미국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메모리 시장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선두주자에 인텔을 세우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인텔은 수치 자체로만 갖고는 실적에 대한 주가를 평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매매 이런 것도 좀 불가피하다라는 관점에서 투자에 대한 선호도는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개인 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려가고 있는 주식의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